자, 그리고 다음에 그럼 우병우 구속돼야 안 돼요. 직권남용은 1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얼마 이하의 벌금이지? 쓸데없는 걸 그러고 그래요. 네? 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하여튼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니야, 직권남용 1년 이하의 징역 아니에요? 아니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야? 어쨌든 그 공여죄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직권남용도 5년 이하예요? 예. 근데 사안이 아니 근데 직권남용 갖고 구속시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아니 사안이 중대하면 죄질이 나쁘면 구속시키죠. 아니 김기춘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그래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김기춘과 예? 예. 조윤선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안종범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됐는데 예. 예를 들어갖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대로 난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다. 네. 근데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우병우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들은 시키는 것만 했다. 네. 직권남용 아니다. 근데 시키는 것만 했다라고 했던 김기춘, 조윤선 다 구속됐거든요. 네. 근데 우병우는 왜 구속을 안 시켜? 이제 구속 앞으로 이제 되나요? 하겠죠. 저는 뭐 우병우를 구속시키고 2기 특수본은 일단 자기들의 과업은 다 끝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게 지금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네. 이영렬 김순환. 본부장, 김순환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봐줬다고 일반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병우는 김기춘하고 좀 달라요. 김기춘은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 예. 그 애들이 자기까지도 쫓아내려고 하니까 뒤쫓아 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생각보다 힘이 센데 그래서 타협을 해버린 건데 김기춘은. 예.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문고리 산인민방에 간택된 사람 아니에요. 최순실 등을 해서 네. 이른바 동지적 관계고 그래도 그 김기춘은 내가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쟤들이랑 어떻게 같이 노냐? 그랬다 막상 부딪혀봤더니 센 놈들이야. 센 놈이니까 어허. 슬슬 피해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우병우는 상당히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유 판사님도 그렇습니까? 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잘 모르는 데는 막 얘기하지 말고 감옥 가.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저 오늘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근혜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했잖아요. 예. 그러면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압수수색을 다시 거부를 하면서 뭐 요구하는 것만 수료들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병우와 깊숙이 관련돼 있고 우병우가 보호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검찰도 사실은 1기 특수본 때는 민정수석하고 수차례 뭐 1,000통화 이상의 전화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제한적 범위에서 준 것만 서류를 받아온 건 더 이상 확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그렇죠. 추가 범죄 하지 않고 요 정도 밝혀진 데서 딜을 한다고 봐야죠. 딜을 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만 우병우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 구속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카드로 해서 마무리하자. 요즘 소설을 많이 써. 그렇지 않으면 우병우도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 나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죠. 구속되는 거로 타협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구속도 일단 구속됐다가 항소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범죄로 갖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강 자기 처갓집. 아니 그 부분 갖고는 이게 이제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른바 찌개다시잖아요.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 본류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좀 그 중에 하나는 산뜻한 걸 갖고는 하겠죠. 판단을 좀 해줘봐. 저 얘기가 맞아? 아니 뭐 제가 판단할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재화 변호사님하고 우리 유지현 변호사님의 그 신중하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의 차이가 왜 있냐면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판사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난 제시되는 범죄 사실과 증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요구하면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오늘 이게... 주제가 이건지 모르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해요. 그리고 우병우가 누군 줄 알잖아. 무슨 짓 한 줄도 알고. 근데 우병우는 지금 특검이 보면은 그 민정비서관이었던 윤장석이를 시켜가지고 뭐 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도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 수모당한 거 그런 것들이 다 진술이 포함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영장이 기각됐을 때의 이유를 굳이 따져보자면 그런 진술들은 있었으나 청와대에 대한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어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수첩관이나 전화 같은 이런 게 없으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형이 가벼운 범죄기, 낮은 범죄이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그냥 쉽게 미우니까 발부한다고 해서 발부할 수는 없었던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신중히 판단하는 게 맞는 면이 있는데 지금 우병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병우 입장에서도 구속되는 게 낫다고 봐요, 나는. 버티다가 더 큰 혐의 사실을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기 전에 어차피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정권 바뀌는 검찰이 지금은 예를 들면 김수남, 이영렬이가 지가 시켜준 사람이니까 좀 싸게 칠 수 있다. 싸게 치거나 봐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라도 있지만 그럼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그러면 검찰이 우병우는 여전히 보호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우병우 아니에요. 지가 정권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을 데려다가 그 짓을 한 놈인데 그런 놈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 원래 지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버티는 척하다가 적당한 선에서 딜을 하고 확전을 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놈들도 지금 데려다가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 민정에 파견 나왔던 애들을. 그다음 광주지검장도 데려다가 증언 그렇죠. 윤모 검사가 땄다는 거 그건 아니에요? 부장검사고 지검장은 아닌데 하여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박근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다음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네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모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겠지만 걔들은 앞으로 검사해야 되는 애들이에요 계속. 그거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정권 교체되지면 예컨대 정윤회 문건 파동 수사 부분을 그게 다시 들어가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렇죠. 검찰의 지휘부들이 다 성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형사 8부 특수 1부. 그러니까 이게 누른 거 이영렬. 그다음에 김수남. 이 부분을 특검을 다시 실시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다 얻는 거거든요. 그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국정농단을 그때 이 본격적으로 수사했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보면 아이고 이게 그러면 이 문건에 있는 내용이 실체가 있는 건지 그 문건의 내용대로 국정농단이 진행됐던 건지 이 부분에 하나도 안 보버리고 유출 물꼬를 터져 그 수사의 물꼬를 그러니까 그때 바꿔버렸잖아요. 핵심은 그거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언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니까 그 형사 8부하고 특수 1부인가 그쪽에서 야 이거 명예훼손이라는데 좀 이상하다. 그럼 명예훼손 당했다라고 하는 정윤회하고 최순실 한번 정윤회 좀 조사를 해봐. 가택 압수수색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수남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앙지검장이. 야 피해자인데 왜 거기를 압수수색을 해. 그러면서 그때 눌렀는데 만약 그걸 누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이게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은 미행을 했네? 문고리 권력 있었네? 이 십상시 있었네? 라고 하는 게 그때 판단이 됐으면 여기까지 안 왔던 거지. 그럼요. 최순실의 실체도 그때 밝혀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 사건을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김수남이가 그때 어떻게 찍어 내렸는지가 나오는 거지. 김수남뿐만 아니라 검찰이 전체 조직이 전체가 파괴되는 거죠. 그렇게 되시면 알겠습니다. 검찰총장부터 수사검사까지 다 연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내용도 나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제 윤곽금도 다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부자들이 협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들은 살아야 돼. 그러고 다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렇게 말하자면 중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치고 나머지는 너희들 검사 계속 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면 협력도 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제일 신경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내부 제보자요? 아니 검찰 조직이 권한을 다 뺏기고 와야 되는 거를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오늘사 그걸 확인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안희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나 그다음에 홍준표까지 있잖아요.
그 사람 6명이 전부 다 검찰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야. 자기의 공약이. 심지어 홍준표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서 나도 뺏겠다고 그랬어.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분리하겠다. 홍준표도 저도 당해봤잖아. 그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하여튼 공수처도 수사청, 만들고 기소청 형태로 원칙적으로 나름 한다는 거거든요. 거거든. 그러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소재가 뭐예요? 국민들한테 야 검찰 저놈들은 진짜 썩었다. 어? 그러니까 저거를 다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는 걸 정권이 아젠다로 딱 내세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소재가 야 봐봐 저것들 우병우도 지네끼리 봐주면서 구속 안 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십상시 사건 때 총장부터 밑에 놈까지 줄줄이 쫙 꿰가지고 청와대하고 연락하면서 다 말아먹었잖아. 이거를 가지고 소위 특검이 됐건 그 당시에 검찰을 시켜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아 지네들이. 거기 다 당사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병우는 죽여야 돼 얘들은. 우병우한테 가서 빌더라도 너 잠깐만 좀 들어가 있어라. 잠깐만 뒤져라. 오늘 좀 살자. 좀 있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상황이니까. 이따 정권 교체되면 완전 죽여버릴 테니까. 그 대법원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얘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일부에 무척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근데 되게 재밌는데요. 저 오늘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들으니까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박근혜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이후에 다시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쪽에 압수수색을 다시 거부를 하면서 뭐 요구하는 것만 수료들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우병우와 깊숙이 관련돼 있고 우병우가 보호되지 않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실질적으로 밀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도 사실은 1기 특수본 때는 민정수석하고 수차례 뭐 1000통화 이상의 전화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병우를 제한적 범위에서 준 것만 서류를 받아온 건 더 이상 확전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고. 그렇죠. 추가 범죄 하지 않고 요 정도 밝혀진 데서 딜을 한다고 봐야죠. 딜을 하고 그 정도 범위에서만 우병우를 구속할 것이다. 그래 구속은 피할 수 없는데 이 정도 카드로 해서 마무리하자. 요즘 소설을 많이 써. 그렇지 않으면 우병우도 만만한 놈이 아니니까 나만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버릴 가능성이 있죠. 구속되는 거로 타협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 구속도 일단 구속됐다가 항소심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범죄로 갖고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강 자기 처갓집. 아니 그 부분 갖고는 이게 이제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른바 찌개다시잖아요. 본류에서 벗어난 거니까 안 돼요. 안 되고 이 본류에서 직권남용 부분은 자 그리고 다음에 그럼 우병우 구속돼야 안 돼요. 직권남용은 1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얼마 이하의 벌금이지? 쓸데없는 걸 그러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하여튼 5년 이하의 징역에? 아니야. 직권남용 1년 이하의 징역 아니에요? 아니 5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야? 어쨌든 뇌물 그 공여죄도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직권남용도 5년 이하예요? 근데 사안이 근데 직권남용 갖고 구속시키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아니 사안이 중대하면 죄질이 나쁘면 구속시키죠. 아니 김기춘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그래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김기춘과 조윤선이 직권남용으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안종범도 직권남용으로 구속됐는데 예를 들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대로 난 업무만 수행했을 뿐이다. 근데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우병우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애들이 자기까지도 쫓아내려고 하니까 뒤쫓아 해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생각보다 힘이 센데 그래서 타협을 해버린 건데 김기춘은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른바 문고리 산인민방에 간택된 사람 아니에요. 최순실 등을 해서 이른바 동지적 관계고 그래서 그 김기춘은 내가 한가닥 했던 사람인데 쟤들이랑 어떻게 같이 노냐? 그랬다 막상 부딪혀봤더니 센 놈들이야. 센 놈이니까 슬슬 피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우병우는 상당히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체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유 판사님도 그렇습니까? 전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 거야. 잘 모르는데 막 얘기하지 말고. 나는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들은 시키는 것만 했다. 네. 직권남용 아니다. 근데 시키는 것만 했다라고 했던 김기춘, 조윤선 다 구속됐거든요. 네. 근데 우병우는 왜 구속을 안 시켜? 이제 구속 앞으로 이제 되나요? 하겠죠. 저는 뭐 우병우를 구속시키고 2기 특수본은 일단 자기들의 과번 다 끝났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게 지금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네. 이영렬 김순환. 본부장, 김순환 검찰총장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봐줬다는 다고 일반 국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병우는 김기춘하고 좀 달라요. 김기춘은 그 정윤의 문건 파동이